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2년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하고 나서 오늘 새벽에 또 미국 증시가 또 왕창 주저앉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이 월가에서 조금씩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모처럼 시장보다 이게 앞서 전면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를 과도하게 냉각시킬 위험도 커졌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예상하고 인식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 경제가 나빠져서 침체에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점도표상의 금리 중간값이 내년에 한 3.75%로 관측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연준이 최근까지 생각하는 중립 수준이 이제 2.5%인데 이것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도 여전한 상황인데 그래서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난관 속에서 고용하고 성장을 연준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기대치가 연준이 생각하는 수준을 계속 웃돌게 되면은 결국 침체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 칼럼니스트죠. 렉스 너팅이 마켓워치 15일자에 기고를 했는데요. 아주 연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연준이 경제 방향성조차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데 이 큰 문제를 연준이 놓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위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게 일자리를 무너뜨리고 불황을 불가피하게 할 거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6월 FOMC 종료 후 발표된 성명의 첫 문장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지난 1분기 약간 감소한 뒤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턱도 없다. 자기가 볼 때는 미국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호황이 사라지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높은 인플레 때문에 소비에 강한 역풍이 불고 있고 미국 노동자의 실질소득도 몇 달째 지금 줄어든다. 그다음에 집값 상승률도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둔화되고 있고 알다시피 월가가 이렇게 요동을 친다. 그런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진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공급난이 인플레의 진짜 원인이라면 더 많은 자본 지출하고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너무 늦기 전에 연준이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랄 뿐이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6월 FOMC 끝나고 회견할 때 50에서 7월 회의에서도 50에서 75bp 정도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가 7월 회의에서 100bp 인상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 대해서 확답을 피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FOMC 끝나고 나서 회의할 때는 회견할 때는요 75bp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니까 FOMC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좀 그래도 비교적으로 좀 소상하게 답변을 했던 거하고는 이번에는 좀 이렇게 궤가 상당히 다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물은 걸 보면요. 기대 인플레가 다시 상승하면 다음 회의에서 75bp 혹은 100bp 인상이 논의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 대해서 자료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하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숫자를 제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핵심은 금리가 오를 거라는 거 그리고 연말에 40년에서 최고인 인플레에 맞는 긴축 범위에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게 이제 6월 FOMC 성명하고 5월 성명하고 내용이 달라진 부분인데요. 6월 성명에는 위원회가 인플레 목표치를 2%로 되돌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구절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야 하는 당위성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그런 대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그 성명에는 경제 활동을 이게 짓누를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대목이 글로벌 경제 활동을 짓누르고 있다고 이제 더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5월 성명에 추가됐던 그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공급망 차질 악화 가능성 대목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남 탓을 좀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월가 억만장자 투자자죠. 리온 쿠퍼맨은 아주 굉장히 어둡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에 진입하고 S&P 지수가 지난 1월 초의 고점에서 많게는 40%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CNBC 14일자 회견인데요. 전형적인 침체에서는 이익이 20%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오메가 패밀리 오피스 회장 겸 CEO인데 연준하고 유가가 내년 어느 시점에 우리를 침체로 밀어 넣을 거다. 하지만 올해는 시스템 안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올해 침체는 겪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재정 통화 정책 탓에 장기 약세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또 전에 없는 규모의 그 경기 부양이 수요를 앞당기고 경제의 인위적인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연준이 앞으로 인플레하고 계속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상당 기간은 낮은 수익률에 투자자들이 만족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S&P 지수 4,800선이 꽤 오랫동안 고점이 될 걸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퍼맨은 침체가 오게 되면 주가가 40% 하락할 거로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니까 내 예상이 맞는다면 그럴 거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올해 저점이 지금보다는 크게 낮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그 투자 오디션 쇼 그렇게 유명하죠. 샤크탱크 진행자 케빈 오리얼인데요. 이 사람은 채권 투자를 당분간 멀리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연준의 그 자이언트 스텝 인상으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꽤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는 채권에 투자하지 않을 거다 했습니다. CNBC 15일자 회견인데요. 지금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크고 다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채권을 사지 않을 거라고 했고요. 지금의 채권 수익률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사실 뭐 지금 10년물 수익률이 한 10년 이상 그 기간에 최고치까지 치솟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리얼이는 하지만 우량주는 자기는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S&P 500 지수 종목 가운데 그 견고한 대조표를 갖춘 100곳 정도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하면서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매우 강하고 배당금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극적인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그래도 나름대로 그 견고화해서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걸 교수, 이 사람은 CNBC하고 13일자 대담, 이게 이제 그 6월 FOMC 발표 전인데요. 지금 주식을 사면은 1년 뒤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시걸 교수는 과거에는 더 큰 충격이 있었다. 그러면서 증시가 더 빠질 수 있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은 시장 수익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의미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참아라. 현금이 있다면 지금부터 슬슬 쓰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1년 후에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인플레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S&P 지수가 오랜 세월 그랬듯이 인플레에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또 S&P 지수가 현재 CPI에 뒤지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S&P 지수가 CPI를 연간 한 4 내지 5% 정도 앞질러 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지수가 인플레를 극복하리라는 점을 기억을 해라. 물론 약세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약세가 끝나면은 S&P가 CPI를 앞서 갈 거라고 내가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늘 그래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S&P 지수는 올 들어서 한 22%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죠. 돈나무 언니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죠. 미국 증시 저점이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먼저 바닥을 확인할 거라고 그런 견해를 내놨습니다.
지난 14일에 그 투자자 대상 웹캐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 위기의 역사를 보면은 기술주가 다른 섹터보다 먼저 바닥을 확인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닷컴 거품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S&P보다 몇 달 먼저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회복됐다고 CNBC가 상기시켰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일했던 회사의 그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 펀드를 운영했을 때 전반적인 시장이 2009년 3월에 바닥을 쳤지만 자기가 운영했던 펀드의 상대적 실적은 이보다 앞선 2008년 추수감사절 무렵에 저점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그 해당 기업의 뛰어난 성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기술 부문은 수익성 증가율이 다른 섹터보다 달리 여전히 매우 강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추진력을 얻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혁신이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 대표적 상품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 올해 60% 이상 밀렸죠. 자기가 공급망 제약 상황을 조금 오판했다고 좀 잘못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돈 나무었니? 아니야, 이제 토막 나무었냐? 이런 지적도 있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참 요새 어두운 얘기만 나옵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데 오늘 새벽에 야데니 리서치 운영하는 에드 아데니 얘기인데요. CNBC하고 대담을 했는데 당장의 시장에서 업사이드는 많지 않을 거다. 물론 예상될 수 있는 얘기죠. 하지만 약세장은 결국 끝난다. 그러면은 뒤집어서 보면은 매수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보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데스티네이션 자산운용 마이클 요시카미 창립자 얘기인데요. 이 사람도 오늘 새벽에 CNBC하고 대담하면서 소비가 이미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또 상기시켰고 이런 지금 3분기 경기 침체가 3분기에 사실상 확실한 게 아니냐 아주 굉장히 어둡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이런 긴축 기조를 조금 좀 주춤 내지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연준이 이런 식으로 좀 긴축 기조를 조금 선회하는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연준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월가 쪽에서 계속 연준이 실수한다는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이런 식의 연준이 과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여부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당분간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